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저에 따라서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변수 역시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이 돼 있죠. 이 사전 조사에서 봤을 때는 중간선거 공화당이 또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앞으로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일단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 더 많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더욱더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떠한 쟁점들이 있을지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최대 쟁점은 방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여소야대가 될 것이냐 여부죠. 여소야대가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이 동력이 이제 급속도로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간선거의 상원 의석수 전망이 결국 하원은 원래 공화당 거였으니까 상원이 문제인데 민주당이 47석 그리고 공화당이 52석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원래 10석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크게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력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들고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는 등 최근 오바마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헬스케어 여러 가지 분야를 양당을 비교해봤더니 오바마 정부가 그나마 잘한 것은 헬스케어 하나 정도, 나머지는 모두 공화당이 뒤지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결국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변할 가능성, 특히 공화당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는 측면, 그리고 오바마 케어나 TPPA 등이 빠르게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금융시장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립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개선을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에서 최근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고용일 텐데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구간에서 고용지표 개선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 개선과 함께 만약에 중간선거를 공화당이 이겨서 통화정책에 압박을 가한다면 금리의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고용에 파트타임 근로자 줄고 있죠. 경제활동 참가율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장기 실업자 비중도 줄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나머지 세부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말에 발표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한 번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의외로 금리 인상 자체는 중간선거와 맞물려서 빨리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주의점은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결과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점은 현재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분기가 되면 미국의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 소비 시즌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떨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관련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 시즌 전망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의외로 미국의 소비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알리바바를 제외하면 말이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월마트의 최근 주가 흐름은 굉장히 지수와는 다르게 정체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실적 충격 이후에 오히려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동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매 유통주들의 흐름은 알리바바의 매매가 집중되었기 때문인지 별로 좋지 않은 양상이고요. 나오는 심리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소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에서 크게 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이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IT 소비, IT 투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소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소비가 좋아지니까 항상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실적, 환율, 정책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불안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으로 압축해 들어가는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조금 압축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가 마냥 늘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구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네.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인가도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일부 노무라 증권이나 외국계 은행에서 최근 들어 한국은행이 좀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그 수출 물가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일본 엔화 때문에 수출 물가가 한국과 거의 축소되면서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 동등한 사양의 제품들은 가격이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품질 여부를 떠나서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일본 제품들이 한국 제품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죠. 이것은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같은데 과연 한국 제품을 선택할까, 일본 제품을 선택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일본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수출 시장에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격차, 현재 이 환율 격차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를 내리든지 우리도 똑같이 통화 완화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화 완화책을 해도 일본처럼 많은 금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여지는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연내, 2달 내로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초로 넘어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내년 초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싶습니다. 내년 초가 된다면 적어도 3, 4개월은 더욱더 이 같은 엔저 압박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수출주에 대해서 매도 압력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수출주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좀 밀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도 무언가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분기점은 11월 4일, 즉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와 정책 흐름을 보고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수의 하락이 제한적이고 종목의 상승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업종 차별화, 종목 차별화, 그에 맞춘 전략, 낙폭과대주는 트레이딩으로 계속 비중을 조절해 나가고 단가를 낮춰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트레이딩 전략까지 모두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외를 비롯한 국내 네. 이슈들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시장 전략 살펴봐야겠죠? 네, 국내 시장 선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